광고 효율은 200%를 넘겼는데 정산해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다시 켜고 원가하고 수수료를 다시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건 비교입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건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으셔서일 겁니다. 오늘은 대표님 상품의 진짜 손익분기를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6줄을 적고 나눗셈 한 번이면 끝나고 5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보고서의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쿠폰은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받아서 세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쿠폰은 대표님이 아예 받지 않는 돈이고요. 그래서 효율이 기준선을 넘어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59,900원짜리에 쿠폰을 만원 거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내는 돈은 49,900원이고 거기서 부가세가 또 빠집니다. 그런데 광고 보고서는 이걸 59,900원으로 잡습니다. 그 부풀려진 매출을 광고비로 나누니까 효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 매출을 판매 수량으로 나눠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부가세가 빠졌다면 판매가의 91%가 나와야 되는데 판매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걸 상품마다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100개, 1000개면 손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품별로 자동으로 뽑아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남겨주시면 나오는 대로 한 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개당 마진 구하는 공식이 정확히 뭐냐? 최소 광고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마진 계산기를 보니까 쿠팡은 11,000원을 넣고 네이버는 만원을 넣던데 그 숫자가 무슨 뜻이냐고 직접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요. 다들 계산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쿠팡 광고 교실에서 최소 광고 수익률 계산법을 알려주는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여기까지는 나와야 손해를 안 본다는 기준선입니다. 쿠팡 공식 영상에서 든 예시가 판매가 2만원, 원가 8,000원, 수수료 10%입니다. 원가하고 수수료를 빼면 마진이 만원입니다. 이 만원이 광고비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까지 쓰면 딱 본전이니까요. 그래서 판매가 2만원을 마진 만원으로 나눕니다. 200%가 나오고 보고서에 이 200% 이상이 찍혀야 손해를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시킨 건 내가 계산한 기준선하고 보고서에 찍힌 그 숫자를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쿠팡이 알려준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대표님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판매가에서 출발한다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쿠팡도 판매가를 광고로 발생하는 매출로 본다고 말하고요. 오늘 얘기가 전부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광고를 더 태우시면 적자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효율이 기준선을 넘은 걸로 보이니까 예산을 더 넣게 되고 잘 되는 광고인 줄 알고 키우는데 실제로는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면 광고비 수십만 원이 그렇게 나가는데 저도 이걸 모르고 2달을 그렇게 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무슨 금액인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쿠팡이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는 광고 쪽이 아니라 정산 쪽 설명에 나옵니다. 쿠팡이 정산 금액을 설명할 때는 정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산 금액이란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에서 부가세, 판매 수수료, 입출고 및 배송비, 반품비를 뺀 금액이라고 빼는 항목을 4가지나 짚어서 알려줍니다. 소비자 판매 가격에 부가세가 들어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데 2만원짜리면 그 안에 1818원이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보고서가 매출을 판매가로 잡는다면 그 안에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 보고서 쪽은 다릅니다. 쿠팡 광고 공식 사이트에 보고서 읽는 법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 보고서 표에 총 전환 매출액 14일이라는 칸이 금액하고 같이 나오고요. 쿠팡이 이 칸을 확인해 보시라고 추천까지 합니다. 정산 쪽은 빼는 항목을 4가지나 적어놨는데 광고 보고서 쪽은 그게 없습니다. 숨겼다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 계산에 넣을 숫자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준 겁니다. 쿠폰을 걸고 계시면 여기서 손해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쿠팡은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쿠폰을 뺍니다. 쿠팡 공식 영상에서 판매 수수료는 판매가에서 판매자 발행 할인 쿠폰 금액을 제외한 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말하고요. 같은 내용이 로켓크로스 비용 설명 영상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쿠팡은 대표님이 실제로 얼마에 파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 매출을 계산할 때도 그 쿠폰을 빼는지는 쿠팡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자동 센서 휴지통을 파는데 쿠팡 판매가가 59,900원이고 쿠폰을 만원을 걸어서 49,900원에 파는데도 쿠팡은 로아스를 잡을 때 판매 매출을 59,900원으로 잡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분은 광고 센터에 들어가면 쿠팡이 광고 효율을 보여주는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셀러가 굉장히 많다면서 거기에는 쿠폰비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부가세든 뭐든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거기보다 훨씬 낮춰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230%가 찍히면 손익분기인 200%보다 30%가 높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남는 상품에서 광고를 빼고 손해보는 상품에 예산을 더 넣게 됩니다. 상품마다 부풀려지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상품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쿠폰을 크게 건 상품은 더 부풀려 보이고 쿠폰 없는 상품은 덜 부풀려 보이니까 보고서만 놓고 비교하면 쿠폰 많이 건 상품이 효율 좋은 상품처럼 보입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하셨는데도 결과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쿠팡이 일부러 부풀려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광고 보고서는 광고 성과를 보는 자리고 정산은 돈을 주는 자리라 자리가 다르니까 방식이 다른 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쿠팡이 계산법을 영상 4편에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 계산에 넣을 숫자의 기준도 같이 줘야 되는데 그게 비어있으니까 판매자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도 집행 광고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광고비 정산 보고서에서 보라면서 보고서를 2개로 나눠 안내합니다. 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얼마나 차이 나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작게 보시면 남는 줄 알고 광고비를 더 넣다가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식이든 예시가 판매가 2만원, 원가 8,000원, 수수료 10%였는데 여기에 쿠폰을 2,000원만 걸어보겠습니다. 쿠팡 영상의 예시대로면 마진이 만원인데 부가세랑 쿠폰을 빼고 다시 재면 7,291원입니다. 그런데 광고 보고서는 여전히 2만원을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274%가 찍혀야 그때 본전입니다. 200%로 보고 계셨으면 74%포인트가 모자랍니다. 아까 그분이 230%면 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셨죠? 그분 원가는 공개된 게 없어서 그 상품 기준선을 제가 낼 수는 없지만 200을 놓고 판정하셨다면 그 기준부터가 틀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뒤에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낸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제 돈이 아니었던 걸 매출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이 만든 기준선하고 보고서에 찍힌 숫자가 서로 다른 금액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쿠폰은 쿠팡이 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할인 쿠폰 자동 적용이라는 옵션이 있고 공식 설명에 쿠폰 비용은 쿠팡에서 100%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서 그 쿠폰은 대표님 돈이 안 나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대표님이 직접 발행하신 쿠폰, 쿠팡이 수수료를 계산할 때 빼주는 그 쿠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세팅값을 바꾸기 전에 기준선부터 다시 잡으세요. 종이에 6줄만 적으시면 되는데 아까 그 상품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줄은 판매가 2만원이고 둘째 줄은 쿠폰 2,000원을 빼면 18,000원입니다. 셋째 줄은 부가세를 빼는 자리라 1.1로 나누시면 16,364원이 됩니다. 판매가는 부가세 10%가 붙어있는 금액이니까요. 넷째 줄은 수수료인데 수수료 10%는 쿠폰을 뺀 18,000원에 붙으니까 1,800원이고 이걸 16,364원에서 빼시면 됩니다. 정산서에는 수수료 부가세가 한 줄 더 빠지는데 그건 부가세 신고에서 따로 정리되는 항목이라 기준선에는 안 넣습니다. 다섯째 줄은 원가를 빼는데 원가도 세금계산서 받으셨으면 1.1로 나눠서 빼시면 됩니다. 그럼 7,291원이 남는데 여기까지가 쿠폰하고 부가세, 수수료,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이제 맨 위 2만원을 7,291원으로 나누면 274%가 나오고 이게 그 상품의 기준선입니다. 보고서에서 200이 아니라 274는 나와야 그때부터 얘기가 됩니다. 쿠폰을 안 거셨어도 224%는 나옵니다. 부가세는 쿠폰을 걸든 안 걸든 붙으니까요. 여섯째 줄은 물건이 나가는데 드는 돈인데 이건 상품마다 달라서 제가 숫자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켓으로 쓰면 입출고비하고 배송비고 판매자 배송이면 대표님이 실제로 내신 택배비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1,000원만 돼도 기준선이 274%에서 318%로 올라가고 2,600원이면 426%까지 갑니다. 그래서 274는 제일 낮게 잡은 값이고 물류비를 넣으면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넷째 줄하고 여섯째 줄은 실제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윙에서 로켓크로스 정산 현황을 열면 홈탭에 수익 현황이 있는데 비용이 풀필먼트 서비스 비용, 판매 수수료, 광고비, 판매자 할인 쿠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얼마가 빠졌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신 같은 화면의 이익은 기준선 계산에 쓰시면 안 됩니다. 광고비까지 이미 빠진 숫자라 쓰시면 광고비를 2번 빼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계산은 일반 과세자 기준이고 대표님 상품마다 원가도 쿠폰도 다릅니다. 관이과세자시면 부가세 빼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이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74라는 숫자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법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 계산기는 동기화만 하면 상품별로 진짜 기준선을 뽑아주는 겁니다. 아직 준비 중이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남겨주세요. 제가 저번에 광고비가 어디서 새는지 지면별로 나눠보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나가는 돈을 나눠봤고 오늘은 들어오는 돈을 나눠본 겁니다. 앞으로도 광고 말고도 다양한 정보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두시고 무료로 빠르게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 안 해두시면 다시 찾기 힘드시거든요. 감사합니다.